뭔가 내가 뭔가 소모된 것 같고 내가 뭔가 이 사람보다 내가 못한 사람 같고 범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PTSD 증상은 어떻게 되는지? 네, 일단 PTSD는 굉장히 다양한 증상이 있어요. 제가 여기 진단 기준 한번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엄청 많은데. 엄청 많죠.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어떻게 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일단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재경험입니다. 말 그대로 이 사건을 너무 생생하게 계속 반복해서 다시 겪는 듯한 느낌을 갖는 거예요. 악몽을 뭐 꾼다든지 아니면 플래시백이라고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내가 그 사건 현장에 있는 것처럼 막 그때 그 괴로운 감정들을 느끼게 되는. 근데 우리 기저귀님처럼 기억을 잃어버리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것과 관련된 어떤 단서를 보게 되면은 막 감정적인 불안이라든지 공포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대로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왜 밤늦은 시간에 가는 것도 좀 이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기저귀님께 좀 안타까웠던 부분은 좀 꾸며 입는 거를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날 약속 있어서 이제 그날 딱 꾸미고 갔는데 뭔가 내가 그런 옷차림이라든지 꾸민 모습이 작용을 했나? 네. 너무 1차원적인 오해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계속. 방금 뭐 이게 나 때문인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겪는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런 죄책감. 내가 뭔가 그 시간에 나가지 않았어야 했나? 뭐 성폭행을 당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더 뭐 그날 거기를 가지 않았어야 했나? 다 뭔가 내가 잘못한 것 같은. 성범죄 피해자인 경우에 뭔가 더럽혀졌다든지. 약간 초반에 하던 생각인 것 같아요. 또 부정적인 어떤 감정 변화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우울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전에 굉장히 재밌었던 것들도 다 흥미가 없어져요. 마지막으로 굉장히 예민해져요. 사소한 거에도 막 짜증이 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인관계에서도 좀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데 우리 기저귀님도 실제로 그런 게 좀 있으시다고 들었거든요. 사람들이랑 많이 부딪히고 그래서 뭔가 좀 힘들어서 오히려 더 안 만나게 되는. 그래서 뭔가 범죄 피해자들이 고립이 많이 돼요. 맞아요. 사회적으로 고립되기가 쉽습니다. 게다가 이제 뭔가 집중력도 떨어지고요. 잠도 잘 못 자게 되고 깜짝깜짝 작은 거에도 놀라게 돼요. 맞아요. 이게 다 이제 과민해져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일에서 자꾸 뭔가 실수도 나오게 되고 그랬을 때 예전에는 무던하게 넘어가던 것들이 뭔가 막 화가 난다든지 처음에는 주변에 뭐 회사 동료라든지 지인들이 이해를 하다가도 뭐 6개월, 1년이 지나고 나서 뭐 예를 들어 실수를 좀 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뭐 아직도 그런 어떡하냐. 또 예민한 모습을 보이면은 너 성격이 좀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거나 비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주눅이 들고 더 위축되고 사회에 다시 복귀하는 게 참 힘들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증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기저귀님도 보시면은 지금도 이제 중요한 어떤 뭐 약속이라든지 일정 같은 걸 좀 깜빡깜빡. 그게 자꾸 외래도 가끔 병원 진료를 떠놓고 뭔가 느낌은 있는데 그게 그거였군요. 막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이거를 의학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이게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갑자기 이게 과분비가 확 되면서 우리 기억력을 관련하는 해마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감정을 기억하는 편도 여기에 이제 영향을 주게 돼요. 그리고 전두엽이라고 하는 곳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억하고 어떤 계획을 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예전보다 좀 떨어지게 돼요.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피해자분들은 어느 정도의 회복 시간이 걸리시나요? 네, 회복되는 기간이 정말 중요한데 그건 정말 사람마다 너무 달라요. 또 그 겪었던 사건의 어떤 정도나 노출된 기간에 따라서 또 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뭔가 콕 집어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1년 이상의 장기간의 진료는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보통 많은 범죄 피해자분들이 그냥 초반에 괜찮은 것 같은데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넘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나중에 돼서 후폭풍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PTSD가 왔을 때 어떤 감정 변화나 이런 추이를 이제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면 초반은 오히려 무덤덤해요. 우리 기저귀님도 그러셨잖아요. 현실감이 잘 들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느끼지 못하고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하는데 맞아. 그게 이제 오히려 한 달이나 3달 정도 됐을 때쯤에 팍 폭발합니다. 근데 그게 갑자기 막 쏟아지니까 이게 무슨 감정인지 너무 혼란스러워요. 분노, 뭐 우울, 진짜 불안. 복합적으로 가도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게 내가 지금 이게 무슨 감정인지도 설명을 못하겠다.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감정은 해소가 되는데 뭐 집중력이 떨어지고 잠을 못 잔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아직 남아있거든요. 이때는 주변 사람들이 잘 좀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초반에 이런 사건을 겪은 직후에 어떻게 또 진료를 받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예후가 또 달라지거든요. 내가 이 사건과 이 감정들을 좀 표현할 수 있는 게 중요하고요. 필요하다면 약물 치료도 병행을 하면서 꾸준하게 치료를 받으면 또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범죄의 피해를 입으면 어떤 걸 했으면 좋겠는지.